근데 그 질소 산화물을 줄이느라고 한 번 더 돌리고 나면 차의 그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경유차로서의 장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장치를 해서 이게 검사 받으러 갔을 때는 그 장치가 가동을 해가지고 배출을 안 하게 하고, 보통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때는 이거를 2번 안 돌리고 바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복스와겐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들통이 난 건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BMW가 우리나라에서 불이 많이 났죠. BMW 휘발유차는 한 번도 불난 적이 없어요. 경유차가 다 불이 났거든요. 경유차의 지금 얘기한 필터가, 그게 뜨거운 공기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열이 돼가지고 그게 불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BMW에서 뭐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미리 안 했다고 벌금을 몇백억인가 물리는 모양이던데. 이게 이제 최근에 추세고요. 그러면 제가 이게 불확실성의 과학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느냐. 우선 공기 중에서 기체가 입자로 전환이 되니까 그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체, 소위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서 반응을 해서 설페이트가 돼요. 황산염이 돼요. 입자가 되고. 이산화질소는 또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해서 질산염이 되고, 암모니아 가스도 대기 중에서 암모늄이 돼요. 입자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근데 그러면 이산화황에 대한 배출량을 우리가 알고, 이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알고, 암모늄의 배출량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예를 들어서 이산화질소의 배출량을 계산을 하려면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쉬워요.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굴뚝 안에다가 TMS라고 대기오염 성분들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양이 얼마라는 게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연료를 얼마 떼었을 때 질소산화물이 얼마 나온다는 게 그거는 그냥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건 비교적 쉬워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는 세계 어느 도시나 대도시는 다 이 자동차, 경유차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에, 미국이나 일본은 경유 승용차가 거의 없습니다. 1, 2%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유럽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한 반이 경유 승용차예요. 여기서는 차 종에 따라 다를 것이고, 차가 주행을 하는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배출되는 양이 달라지고, 하루에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또 배출량이 얼마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리들이 그걸 제대로 계산하겠어요? 그냥 평균값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소위 환경부에서 계산해서 얘기하는 이산화질소의 배출량보다 배 이상일 거다 하는 거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소위 메가시티, 1000만이 넘는 도시 지역들, 전 세계에 그런 데가 많죠. 서울도 메가시티고, 중국은 베이징, 상해 이런 데 다 메가시티고,
유럽도 뭐 파리 시내만은 뭐 인구가 그렇게 안 되지만 파리 그 근교에 그 소위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하면 2천만 명이 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서는 경유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프랑스는 2030년도부터 경유차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요, 이제. 완전히 기존에 쓰던 차는 그냥 쓰겠지만 새로 신차는 경유차는 안 나와요, 이제. 2050년인가부터는 휘발유차도 안 나와요. 생산을 더 안 해요. 전부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를 생산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규제를 해야 할 텐데, 그걸 줄여야 할 텐데, 그 부분들이 소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순서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게 반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고 보고, 이게 100만 톤이 나온다, 연간 100만 톤.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몇 %가 입자로 전환이 될 것이냐? 그걸 알아야 미세먼지가 얼마 나올지 알 거 아니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질소산화물의 한 40%가 입자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전환율을 40%로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0.0 몇 %로 계산해요. 제가 숫자가 어디 있는데 10배 이상 적게 계산하는 거죠. 또 질소산화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입자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기의 그 기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확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암모니아가 같이 있으면 질소산화물이 질산염으로 많이 변해요. 암모니아가 없으면 별로 안 변해요. 또 이거는 외국의 연구 결과인데, 거기 아민이라는 그런 이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으면 또 입자로 전환율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연구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자동차가 이만큼이니까 거기서 뭐 몇십 %를 줄이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거에서 얼마가 전환이 되니까 거기서 얼마를 줄이고, 발전소에서 얼마를 줄이고, 뭐 그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소위 국립환경연구원, 지금 환경과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뭐 과학을 한다고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배출량 계산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닷새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미세먼지 토론회, 연구회 모임, 화요일 날은 그게 4월 16일인가요? 반기문 국가범기구, 미세먼지 범기구 위원장, 그러니까 정경련 주최, 정경련에서 반기문 범국가기구 위원장하고 학자들을 초청해서 미세먼지의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그날 그 좌장을 맡아서 가게 됐는데, 화요일 날은 그게 있었죠. 수요일 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미세먼지 그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비싼 장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키스트에 한 대밖에 없어요. 환경부에 몇 대 있긴 있는데 거기는 그걸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고, 키스트에 한 2, 3년 전에 한 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날 온 중국 학자 보니까 중국의 IAP라고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대기물리연구소인데 거기만 6대를 갖고 가 있대. 그러니까 중국 전역으로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그게 100만 불이 넘는 기계였는데, 키스트는 보니까 60만 불 주고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미세먼지의 성분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여기에 질산염이 얼마 있고 황산염이 얼마 있고 또 유기화합물이 얼마 있고 그 성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측정이 돼요. 그거 옥습이 있었고, 목금 이틀 동안은 1박 2일로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게 총리실에 2월 15일 날 출범을 했어요. 그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라는 걸 가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물론 위원장이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민간 쪽에서 한 분이 있는데, 전에 키스트 원장 하시던 문길주 박사라고 저희하고 오랫동안 대교협 연구 같이 해오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특별대책위원장하고 환경과학원 해서 그 전문가 그룹이 한 20, 30명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했고요. 그게 목금이고, 토요일 날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한중일 그 건강 관련 학자들이 하루 종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제가 일주일 내내 그냥 미세먼지 속에 묻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많이들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생겼죠. 반기문 범국가기구 생겼죠. 그런데 뭘 정책을 하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부가 여태까지 그 원인을 모르고 딴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자료가 다 부실한 자료예요. 우선 배출량부터가 부실해요. 그거 가지고 뭐 몇 퍼센트 줄인다,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를 저감하겠다고 그 공약을 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얼마가 생기는지 양을 아직 계산할 줄을 모르는데 30%를 어디에서 계산을 합니까? 또 대통령이 중국이 아마 중국 대사 하시던 분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께서 한 달 좀 더 됐나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중국이 인공강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중국하고 같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그랬어요.